어쩌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가정사가 또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매번 문제 많은 모친도 모자라 가정사 또한 비밀로 얽혀있던 안정환은 49년 만에 공개된 출생의 비밀로 인해 또 한 번 바람잘 날 없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정환은 수려한 외모로 고생 한 번 안 한 선수처럼 보이지만 그는 누구보다 우여곡절이 많은 선수였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일화가 유명합니다. 워낙에 널리 퍼진 모친의 비투 논란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접해보셨겠죠. 안정환의 모친 안금양은 지금까지 웬만한 연예인들 못지않게 항상 사회면과 연예면에 장식되며 큰 반응을 몰고 왔던 인물이었는데요. 이런 와중 현재 안정환의 생부의 정체와 더불어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의 동생에 대해 그야말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밝혀져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안정환은 자신의 가족사를 자극적으로 다뤘던 언론 보도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기 싫었다라고 밝힐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안정환의 불쌍한 가정사에 대해서 짧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정환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미혼모의 몸으로 홀로 자식을 키우다가 살고 있던 집이 사라져 초등학생 때부터 여기저기 얹혀 사는 신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환의 집안은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죠. 외갓집이 원래는 잘 살았던 편이어서 한창 부유했을 적에는 유복한 도련님처럼 자랐지만 안정환이 6살이 되었을 때 사업 실패로 외갓집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화병으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부친의 유산으로 커피숍을 하다 완전히 파산한 뒤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도남동, 흑석동, 신길동, 부천수원 등 한 학기에 10번 넘게 이사를 할 정도로 가난하게 자랐죠. 때문에 배불리 먹어본 적도 없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지금은 멋있는 스타일을 뽐내는 안정환이지만 당시에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 일주일에 닷새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가야 했었답니다. 하루는 넌 옷이 그거밖에 없니라며 친구들은 안정환을 놀렸다고 하는데 그럴 때면 안정환은 나는 똑같은 옷이 5벌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리고 항상 배고팠던 그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기 위해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게 꿈이었을 정도였고요. 축구를 시작하게 된 것도 배고픔 때문이었다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모 집에 얹혀 살던 안정환은 축구부에 들어오면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축구부로 찾아갔습니다. 단순히 또래 애들보다 달리기가 조금 빠르다는 장점이 축구부를 선택했던 이유였죠. 안정환은 노량진의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운동이 끝나면 곧바로 한강둔치로 향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한강둔치가 시민들의 공간이 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한강둔치는 을씨년스러웠는데요. 무당들이 한강 주변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자주 굿을 열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굿이 끝나면 떡과 과일을 그 자리에 놓고 갔는데 안정환은 남은 음식들로 허기를 채우기 바빴다고 하죠. 그에게 있어 한강둔치의 떡과 과일은 최고의 만찬이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없을 때면 밭에 가서 무랑 배추서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그의 외할머니는 또래와 비교해 늘 배부르게 먹지 못해서 체구가 유난히 작던 외손자가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하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집 없이 방황하던 안정환은 항상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모 집에 얹혀 살면서 축구를 시작한 무렵에는 이모와 이모부의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고된 훈련을 마치고 밤늦게 이모 집으로 돌아오면 문을 살짝 열고 동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죠. 그러다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밤 11시건 12시건 골목에 쭈그려 앉아서 이모와 이모부의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렇기에 힘든 훈련을 마친 어린 안정환에게는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었던 것이었죠. 수원에 살 때는 학교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무려 2시간이나 가야 했고 오전 운동을 하려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만 시간에 맞춰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이는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얹혀 살면서 새벽부터 학교에 간다고 부산을 떠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2시간 넘게 만원 버스를 탄다는 것도 그리고 차비를 달라는 것도 어린 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환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그가 생각해낸 것은 학교 체육창고였습니다. 그는 밤늦게 몰래 학교에 남아 창고로 숨어서는 밤을 지새웠죠. 부모에게 어리광을 피울 11살의 나이에도 학교 창고에서 잠을 청하는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축구부는 자금을 대던 선배가 졸업을 하며 지원이 끊겼고 결국 축구부는 폐지가 되며 안정환에게 지독한 상실감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그를 눈여겨본 다른 학교에서 기적적인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며 다행히도 축구부 생활을 계속 이어갔지만 선배들의 구타와 힘든 훈련은 이어지는 등 여전히 불행한 합숙소 생활을 피할 수 없어 그는 어린 나이부터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때문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과 힘든 생활에 합숙소를 여러 번 도망쳤다고도 하죠. 이렇듯 그는 매번 축구부를 도망쳤다가 끌려오며 축구에 대한 애증을 품고 살았기에 축구가 재밌어서 했던 적은 없다고 말할 만큼 살기 위해 훈련하고 또 훈련했었을 뿐입니다. 운명은 그를 바닥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싸움을 곧잘 하던 그에게 건달 제안까지 건넸었죠. 하지만 안정환은 조직 입단을 거부하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는데 목동역은 자신이 지었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안 해본 현장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 모든 노력이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이때 엄청난 실력 향상으로 인해 여러 감독들에게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가 재단이었던 아주대학교에 들어가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었죠. 안정환은 엄청난 액수를 받으며
프로 생활을 하는 대학교 선배들을 보며 반드시 축구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굳혔고 예전보다 더 독하게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1997년에 열린 유니버시아 대회 직후였는데 그는 경기 후반에 들어갔음에도 나홀로 2골 1어시스트를 성공시키며 1대2로 지고 있던 상황을 5대2로 바꿔놓는 그런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야 맙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우그룹의 눈에 띄어 탄탄한 부산 대우팀으로 입단하게 되죠. 이후 안정환은 연봉 13억과 꿈의 국가대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도박 빚을 대신 변제하며 어려운 생활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이 비투 논란은 어느 사업가의 폭로로 인해 시작합니다. 이 사업가는 안정환의 모친이 아들 훈련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꿔갔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모친은 안정환에게 단 한 푼은커녕 도박을 하는 데만 꿔간 돈의 전부를 사용했고 결국 구속 수사와 징역형을 면하지 못해 안정환에게 사기꾼 자식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했죠. 효자 가스라이팅을 당한 안정환은 오랜 시간 모친의 문제를 계속 해결했었고요. 이런 일화가 2019년에 공개되며 그의 출생에 대한 비밀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그동안은 그의 출생의 비밀을 둘러싸고 여러 루머들만 나돌던 상태였었죠. 안정환과 그의 주변의 친지들은 이런 루머에 대한 언급을 매번 회피해왔고요. 지금까지 그가 밝힌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는 오직 어머니와 외할머니 뿐이었는데 결국 안정환의 외삼촌은 그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털어놔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한 인터뷰를 통해 지난 27년 동안 가슴속에 숨겨놓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과 가족관계에 대해서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외삼촌을 인터뷰한 기자가 안정환에게 동생이 있다라는 루머와 아버지로 알려진 고시성을 가진 인물의 정체 등에 대해 질문하자 외삼촌의 첫마디는 사실 우리 정환이는 안씨 핏줄이 아닙니다. 정환이는 장씨의 핏줄로 태어났지만 부친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기에 어쩔 수 없이 안씨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죠. 외삼촌은 정환이의 아버지 장씨는 서울의 K중학교 수학선생이었습니다. 정환이 엄마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우연히 장씨를 만났었죠 라며 당시를 회상했고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정환이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안정환을 임신했는데 양가 집안의 반대가 심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정환이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부친은 안정환이 돌이 채 되기도 전에 폐병으로 유명을 달리했죠. 부친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되자 안정환은 출생신고도 할 수 없었고 더욱이 부친과 모친은 결혼식도 못 올렸기에 혼인신고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안정환이 안씨 성을 가진 것은 첫돌 이후였다고 밝힙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법은 어머니 성을 자식이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안정환을 양자로 받아들여 그렇게 안씨 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이어 기자는 안정환에게 동생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외삼촌이 답하길 정환이의 동생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동생입니다. 안정환의 엄마가 부친인 장씨가 사별한 후 다른 남자와 만났었는데 그때 남자가 고씨였었죠. 그리고 모친은 그와의 사이에서 안정환의 이복동생을 낳았었고요. 이어 기자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며 말하길 의붓 아버지 고씨와 이복동생은 현재 미국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외삼촌은 맞다고 대답한 뒤 안정환의 친부라고 소문난 고씨는 생부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삼촌은 의붓 아버지 고씨와 이복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안정환이 98년도에 국내 프로팀 입단을 했을 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붓 아버지인 고씨가 안정환에게 수차례 연락해서 존재를 알렸다고 하죠. 외삼촌은 정환이가 의붓 아버지의 사실을 안 이후부터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이어가며 안정환의 모친이 90년 후반 미국을 자주 갔다 온 것은 안정환의 이복동생을 보기 위해서 갔을 거라며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었죠. 이어 정환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야 했지만 이를 탓하지 않고 대스타로 성장했습니다. 정환이의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은 가족들 밖에 모르던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죠. 그리고 무분별한 루머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제가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라며 안정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조카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도 숨기지 않았죠. 이와 같은 외삼촌의 발언을 비추어 보면 안정환은 가난과 복잡한 가정사 그리고 선배들의 구타와 힘든 훈련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인생을 뒤바꾼 그의 인생을 보며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큰 희망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